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 관련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바논과의 경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수들 뭐 준비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대표팀이 아부다비에서 처음으로 비공개 훈련을 하면서 전술을 막바지 지금 가다듬었는데요. 훈련 초반 한 20분 정도는 선수들이 몸 푸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는 했습니다. 23명의 대표팀 선수들 모두 밝은 표정으로 분위기 좋게 즐거운 표정으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H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죠. 5개 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인 북한의 골득실에서만 지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좀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남은 경기에서 여유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이번 레바논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더욱 중요한 경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그 레바논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훈련 중이지만 비공개 훈련은 정보 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그 벤투 감독의 의지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훈련은 이제 검은 가림막이 쳐진 상태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옆으로 옮겨서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치르는 오늘 있을 그 마지막 훈련도 초반 20분 정도만 언론과 일반에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결국 골을 못 넣는다면 뭐 무승부밖에 할 수가 없는데 최대 뭐 무실점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이 결국 뭐 레바논 같은 경우 밀집 수비로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골을 넣었으면 좋겠죠. 네네. 넣을 수 있을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벤투 감독의 사실 그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죠, 황의조 선수. 이번에도 뭐 변함없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벤투 체제 출범 이후에 지금 황의조 선수는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9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의 희망대로 또 해결사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팀에는 최근 또 다른 하나의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죠. 바로 김신욱 선수죠. 네. 지난번 그 스리랑카전에서 4골을 혼자 터뜨린 이 장신 공격수 위력이 과연 중동에서 레바논전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전에서 이 둘은 아마도 교대로 어쩌면 또 동시에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신욱이 형만의 강점이 있고 또 신욱이 형이 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점은 많이 배우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더 신경 써서 뭐 공격수는 언제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북한전에서 무득점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 감독과 선수들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전술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전은 주로 이제 중앙 돌파에 우리가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무득점에 그친 경기였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벤투 감독 상대의 그 밀집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크로스를 좀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의도대로 만약에 잘 된다면은 선 굵은 그런 축구로 이제 경기를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단순한 공격 패턴 이런 축구가 또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때문에 크로스는 좌우 균형은 물론이고 얼리 크로스라든가 좀 다양한 방식의 크로스가 활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내일 경기에서 공수를 넘나들면서 크로스를 담당할 선수죠. 풀백 이용 선수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각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크로스 같은 것도 뭐 다양하게 올려야 밀집 수비를 저희가 뚫을 때 수비수들이 좀 혼란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의조나 신욱이랑 또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파악을 하면서 올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 축구에서는 무중력 크로스라고 하는데 공이 높고 둥둥 떠가는 것처럼 그런 크로스 말고 정말 낮고 빠른 크로스로 뭐 김신욱 선수라던가 황의조 선수한테 잘 배달을 해야 또 이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레바논도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반격, 역습 중심으로 나올 텐데 또 뭐
가끔 이렇게 역습이 들어올 때 막기 위해서는 또 수비수 역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8년 전에 우리가 좀 아픔이 있었죠. 네. 당시도 월드컵 원정 예선전이었는데 1대2로 원정 경기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루트 참사가 바로 그거였는데 같은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역습에 능한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주지 말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네. 특히 그 발 빠르고 드리블이 아주 좋은 공격수들이 지금 좌우에 레바논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비수들의 어느 때보다도 좀 유기적인 플레이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정 경기는 뭐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항상 어려운 경기 아닙니까? 2011년에 그 쇼크 때도 앞선 홈 경기에서는 우리가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거기에 가서는 또 1대 2로 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결국 지금으로서는 내가 한 발 더 뛰겠다 이런 희생 정신이 대표팀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레바논 기를 죽이려면 선제골이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팀이 결전진 베이루트에서 머무는 시간이 뭐 하루가 뭐 채 안 된, 하루 정도밖에 안 네, 된다고요? 하루 남짓될 것 같은데요. 대표팀의 베이루트 체류 시간은 지금으로서는 28시간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네. 지난번 북한에서의 일정이 2박 3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짧은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아부다비에서 오늘 오전에 훈련을 마친 뒤에 오후 3시죠. 우리 시각으로는 밤 8시가 될 텐데 이때 전세기를 이용해서 아부다비에서 베이루트로 대표팀이 이동을 하고요. 도착해서 저녁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14일, 내일 새벽 1시가 되겠죠. 예정된 사전 기자회견에 감독 그리고 일부 선수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내일 현지 시각 오후 5시입니다. 이 시각이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 10시가 될 텐데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되고요. 네.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밤 10시 15분, 우리 시각으로 15일 새벽 3시 15분이 되거든요. 다시 전세기를 타고 곧바로 잠을 자지 않고 아부다비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이제 19일 아부다비에서 있을 브라질과의 평가전이 있죠. 이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선수들 네. 컨디션 관리가 될지 걱정인데 이렇게 짧은 체류 일정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사전 답사팀에 따르면은 경기가 열리게 될 그 경기장 시설 그리고 잔디 이런 상황들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베이루트의 현지 사회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바논이 지금 외교부가 고지한 여행 위험 국가이고 베이루트는 특히 여행 경보 단계가 철수를 권고하는 수준이죠. 적색 경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부 시위로 또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바논 축구도 자국 리그를 잠정 지금 중단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레바논 선수들은 그 3주 동안이나 지금 공식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때 그래서 그 장소를 변경하자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 레바논 당국이 아시아 축구 연맹에 안전 보장하겠다 이런 확답을 하면서 예정대로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험지인데 대표팀도 계속 험지 원정만 골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승리까지 챙겨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